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랄입니다. 2018 유리카 한국유인 특대 전집 이승만 12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마에랄 TV 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조국이 광복되었지만 이승만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다. 뒤늦게 조국이 허리가 잘린 것을 알고 이승만은 매일같이 공조상을 떠들며 급당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하고 있다. 한반도의 주인은 엄연한 한국 국민들입니다. 한국을 둘러 쪼개어 외국의 군대가 다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소련군을 북쪽에 주둔시키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남쪽까지 공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조국을 이번에는 다시 소련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 엉큼한 뱃속을 꿰뚫어보는 이승만의 주장에 미국 관리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듣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한국 독립에 방해가 되는 고집쟁이인이라고 따돌렸다. 이승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게 되었다. 그들의 약속대로 38도선을 군사적 경계선으로 하여 남과 북에는 각기 군정을 펴기 시작했다. 110페이지. 미국은 그들의 결정에 반대한 이승만의 귀국을 주선하지 않았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승만은 메가더 장군의 도움으로 겨우 귀국기를 올 수 있었다. 1945년 10월 16일 오후 5시 초가을에 서울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김포의 넓은 들판에 익어가는 별석이 미풍에 달랑거리고 있었다. 서쪽 하늘에서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 김포공항에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태극기를 들고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드디어 남쪽 하늘에서 미국 군용기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모습을 나타냈다. 드디어 오시는군. 이승만 박사가 오신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이윽고 비행기가 활주로로 멈춰섰다. 비행기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지자 비행기 안에서 백발의 노인이 모습을 나타냈다. 111페이지. 대한독립 만세. 이승만 박사 만세. 모여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태극기를 흔들며 소리 높여 만세를 외쳤다. 트랩에서 내려선 이승만은 귀여운 손으로부터 하나름의 꽃다발을 받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한국 최고의 독립 지도자이며 투쟁자인 이승만이 34년 만에 조국 땅을 밟으며 감격에 겨워 흘린 눈물이었다. 그의 가슴이 메어질 듯하였다. 이승만은 환영 나온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튿날 오후 7시 30분 이승만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귀국 인사를 했다. 고국을 33년 만에 다시 돌아와 고국 삼천리를 또다시 보고 사랑하는 남녘 동포를 또 볼 수가 있으니 기뻐서 웃고도 싶고 슬퍼서 울고도 싶습니다. 예정대로 중국으로 가서 상해 임시정부 당국과 합의를 하고 김구씨와 같이 오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112페이지. 부득이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정당과 당파를 합동하여 한 개의 덩어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한국의 완전 무결한 독립을 찾는 것이 나의 희망입니다. 또 한 번 부탁할 것은 우리 남녀들이 뜻을 하나로 일심 노력하여 이번의 기회를 영원히 놓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 두십시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은 극우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며 새 민주정부를 세우기까지 우리 국민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었다. 이때 서울에는 이미 50개가 넘는 정당이 만들어져 서로 새 정부의 정권을 맡으려고 아비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그 가운데는 공산주의자들도 깨어 있었다. 당을 만든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승만을 찾아와 자기네의 당수가 되어줄 것을 간청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런 청을 모두 거절했다. 자칫 잘못하면 당파 싸움에 수렁에 빠져들게 뻔하기 때문이다. 113페이지. 이승만은 곧 그를 따르는 동지들과 손잡고 독립축성중앙협의회를 만들어 많은 정당들이 이 속에 끌어들였다. 독립축성중앙협의회는 독립의 촉진을 위해 통일된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조직된 협의기구로 대부분의 정당이 이미 기구 속에 통합되었지만 공산주의자들은 끝내 그의 지휘권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해 10월 26일에 모스크바에서 이른바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미국, 영국, 소련의 3개국 여당들은 한국에 대한 신탁통지를 결의하였다. 한국에는 당장 독립할 능력이 없으니 이후 5년 동안 미, 영, 중, 소 4개국이 공동으로 한국을 다스린다는 내용이었다. 이승만이 상하이에서 돌아왔던 김구와 손잡고 독립축성중앙협의회 조직을 통해 반탁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장래를 외국에 맡겨야 한단 말입니까?
더구나 소련 공 114페이지 산 집단은 세계 정복을 꿈꾸는 무리들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우리의 민망을 맡겼다가는 이번에는 소련의 식민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을 쓰고라도 신탁통치를 반대해야 합니다. 이승만은 전국을 돌며 반탁운동을 일으켰다. 서울에서 시작된 반탁 시위는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한편 공산당은 스스로 소련의 앞잡이가 되어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대모를 부렸다. 이래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탁과 찬탁 데모가 벌어져 민주주의원과 공산주의자 사이에 서로 피를 흘리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공산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탁 데모는 무공개대로 번져나갔다. 그러나 미국 정부에서도 생각을 바꾸고 한국 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시키기로 하였다. 세계 각국 대표가 모인 유엔총회에서는 한국 국민의 뜻대로 자유선거를 하여 지도자를 뽑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독립정부를 세우라는 결정을 내렸다. 115페이지 그제서야 이승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 38도선 이북에 군정을 펴고 있던 소련과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유엔 한국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남북을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려는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되자 유엔은 자유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하고 독립정부를 세우도록 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국토분단이라는 실현을 갖게 되었다. 서기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국민총선거가 실시되었다. 50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민주선거였다. 이어서 소집된 제헌국회에서 이승만은 무투표 당선되어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제헌국회에서는 이승만이 사회로 나라의 기틀이 되는 헌법을 제정하여 7월 17일에 공포하였다. 그리고 그 헌법에 따라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압도적인 116페이지 표로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서기 1948년 7월 14일 이승만은 중앙청 광장에 초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다. 나 이승만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공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를 읽는 그의 목소리는 자꾸만 떨려나갔다. 평생 소원이었던 독립된 나라를 세우고 첫 대통령이 된 그로서는 목소리가 떨리고 뜨거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어 광복 기념일인 8월 15일에는 한국 독립의 의미인 나가도 장군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이 거행되었다. 그가 꿈에서 그리던 독립군의 길틀을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셈이었다. 그런데도 이승만의 가슴 한구석에는 아직 텅 빈 허전함이 남아있었다. 한반도의 반쪽만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 벅차는 감동이 있는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 오늘날 정치인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네요. 그럼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장 이어가겠습니다.